진짜 전략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호텔신라 우선주, 삼성물산 우선주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든지 기타 삼성그룹주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어제 사실 삼성그룹주의 선전을 빼면은 시장은 상당히 약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성그룹주의 상승은 또 일회성에 그칠 것인지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연속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아, 클 것이다. 예. 네. 아직까지 노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공익재단 이건희 회장님 재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나는 키 이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홍라희 여사 그러니까 상속 이후에 홍라희 여사의 지분 위치가 부각되는지 아니면 바로 자제분 세 분으로 집중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시장을 보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어저께 호텔신라 우선주나 삼성 이루비 상한가 친 게 난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아, 어떤 해답을 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각 그 상속 이후에 이제 각 자제분들끼리의 구획 정리가 이제 역할 분담이라든지 네. 구획 정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전에 그 배터리 데이 때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전에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이슈가 이벤트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시장의 2,000개 종목들이 배열을 하느냐를 이렇게 8개 각도의 시스템 공간으로 해갖고 한번 배열해봐라. 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 각도와 하락 각도가 변화되는데 상승 각도에 제일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이 거의 한 달이나 두 달을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래프라 보시죠. 모토렉스, 라닉스, 약간 이건 세력주로서 순식간에 한 더블 게임들이 났고요. 그 다음에 만도와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건 우량주에서 네. 상당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거버넌스라든지 그 다음에 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품단에서 강한 에너지가 나왔고요. 가장 강한 에너지는 가치주. 그동안 소외됐던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 어저께 급락하는 장에서도 이거는 덜 빠지거나 플러스가 납니다. 네. 계속 관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이러한 이건희 회장님 별세 이거가 시장에 어떻게 배열되느냐 할 때 어저께 제일 상한가 친 게 호텔신라 우선주하고 그렇죠. 삼성, 물산, 이루비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 쓰러지기 전에 생각했던 구도로 벌써 진행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부진 그 호텔신라 이 대표 되시는 분의 지분이 호텔신라로 저는 이제 한 이 상속 이후에 찍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인 이름으로 호텔신라의 구체적인 지배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상속받는 그 담보 가치의 에너지를 갖고 이제 호텔신라를 뭐 막교환하든지 어떤 뭐 전화우선주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 그 에너지가 벌써 호텔신라 우선주를 급등시킨 거 아닌가. 삼성물산 또 삼성물산도 저는 이 건설 부분 파트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언뜻 해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도 계속 추적할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들 보시면 핵심은 뭐 삼성물산과 삼성 SDS, 삼성생명이 될 텐데 네. 일단은 거래되면서 결론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플러스는 났지만 고가 대비해서는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저는 미국 시장이 빠지든 우리는 삼성전자만 그 관리 들어가면 지수 따는 그렇게 크게 변동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냐 6만 원을 지지하고 오늘도 6만 1,300~1,400원이 지금까지 고점인 이걸 뚫느냐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시가 롱숏을 한번 확 1등부터 10등만 박스를 거놨는데 하락 종목들에는 제약주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상승 종목들 중에서는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삼성그룹 주가들 가치주들이 들어와요. 저는 이 에너지가 앞으로 내년도 4월까지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지배구조, 거버넌스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니까 이미 주도주는 결정된 것 같아요. 물류,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러한 흐름으로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8월 24일과 12월 24일에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현재로는 2달 정도의 변동성에 이 가격의 변동의 상속 규모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 10조인데 이게 더 커질지 적어질지는 앞으로 2달간의 네. 주가가 형성이 어떻게 되나 이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가를 좀 잡아놓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예, 그런데요. 저는 올릴 것 같아요. 왜요? 담보 가치를 예. 높이는 게임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그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잡아놓을 거다라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네, 저는 그럼요. 상속세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어. 벌써 4, 5년 동안 네. 이 준비가 거의 끝나갖고 우리가 이건희 회장님 별세 이 소식을 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동안에 급등시켰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가 이제 수확거래 가능성을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를 때 저는 매도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삼성물산, 삼성SS, 삼성생명 이런 쪽의 에너지가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삼성 SDS 이 세 가지 분의 지분 가치, 담보 가치를 높이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님이 이제 본인의 뉴경제에서 회장이 됐을 때 이 9.2가 이제 전 소용 없어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삼성물산으로 삼성 SDS 지배하면 이 17%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구조에서 벌써 개인 지분 이 에너지가 저는 사용될 것 같아요. 옛날 SK그룹 사례도 보면 최태원 회장 비상장 45%를 상장시켜갖고 SK CNC요. 그거를 해서 하이닉스 인수하고 막 어떠한 담보가치 높여가 큰 게임이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도 그런 작업이 들어가나. 그래서 앞으로 키타켓은 겹쳐서 있는 거예요. 삼성물산과 이재용 개인 지분이 같이 겹쳐서 있어갖고 이 부분에 간단히 얘기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수확거래라든지 담보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업 쪼개기 때 사용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되나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진 이 3.9%가 저는 호텔신라로 바뀌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나 한번 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용 9.2가 이제 삼성물산 쪽으로 다 흡수해서 삼성전자로 바꾸는지.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절대 건드리질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을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담보가치 개념으로 저는 삼성 SDS를 25만 원과 30만 원 사이의 에너지까지 움직이는지 마치 정의선 부회장님이 회장님 됐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10만 원에서 22 에너지가 삼성 SDS에서 나오나 일단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또 꼬리표를 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삼성 SDS가 이재용 부회장님 입장에서는 전에 어저께도 이거 설명해드렸죠. 이학수법, 삼성 SDS.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이 두 가지 그 법률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국장농단의 법률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두 가지를 빨리 해결하고 털어내는 그 방법을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상속세 규정이 내년 4월까지 확정될 때 그때쯤에 이 삼성 SDS 이게 궁극적으로 전환사채를 통해 갖고 이 지금의 후계구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꼬리표를 떨어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요번에 각각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나
이재용 부회장님도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적 상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반 담보 가치가 어떻게 커져서 이거를 내가 가장 중요해 보는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전환시키나. 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삼성그룹주들이 독야청청하면서 그래도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됐어요. 0.7%대 하락으로 방어가 됐는데 코스닥은 정말 끝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급격하게 낙폭 확대를 했잖아요. 3.7%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중요한 것은 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점입니다. 770선까지 내려간 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지수 선물 하락, 거기에다가 뭐 3억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실 우려감 그리고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미 코스닥 쪽은 네. 제가 8월, 9월 초에 이미 시가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거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관리하는 시장이 코스닥한테는 엄청난 큰 악재입니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제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 네. 예, 어저께 이제 이게 750에서 770에서는 저는 막아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선반영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꼭 이 정부의 정책이 조삼모사 같은데 장 맞아요. 끝나고 여러분들 이 뉴스 보셨습니까? 아 이거 제가 이걸 찾기가 네. 예, 요 뉴스입니다. 아, 찾으셨나요? 네. 이 빨간 박스.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거놨습니다. 네. 10억 현행 유지 이미 합의. 저게 그러니까 뭐 정확한 뉴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볼 것 같아요. 합의를 볼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사람 심리가 이제 사막에서 이거 뭐 합쳤다 아니다 하다가 갑자기 10억 하니까 이게 이제 꼭 조선모사 전략 같거든요. 네. 10억도 어떤 면에서는 양도세 부과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진짜 됐습니다 하면 시장은 환호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이제 저는 코스닥 업종지수 한 750단 전후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게 오늘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쪽에서 이미 급락한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매도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 지금 매도하실 분들은 이미 늦으셨습니다. 아, 늦었다. 예, 네. 그냥 가만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보면 부양책이 선거 전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이제 결정되면 또 갖다 해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쯤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쪽으로 집중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단 대비 이제 바닥 찍고 터닝할 때 어떤 쪽에서 중심이 돼갖고 시장을 리딩하나 이게 저는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걸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쪽에서 이게 저는 시가 10개 종목들을 매일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제가 나는 기계야 알고리즘이야 하면서 이걸 사진 찍고 한 5일 단위로 비교해 봅니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요? 위치요. 예. 5일 전의 위치와 지금 5일 미래의 위치. 네. 근데 어저께 보시면 시가상위 종목들이 전차 군단 대표성만 관리가 들어갔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네. 나머지는 뭐 삼바,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투매 스타일로 그동안 뉴에 관련된 종목들은 급락을 하는. 여기 이제 카카오가 있고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CJ그룹과 빅딜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재료가 나왔음에도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10개 시가상위 예. 종목들이 거의 뭐 투매 스타일로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직관이 나오냐면 이제 시가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카카오 기준으로 한
30만 원 단. 네. 그다음에 네이버 기준으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단. 여기에서는 전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네. 일단 저는 그게 한 10% 그러니까 주도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0% 정도에서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종목이나 전차군단이 저는 주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판단. 어저께 그러니까 하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딱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지배구조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이 블랙홀로 집중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종목들을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1등이 삼성전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의 자사주 마법을 이용한 또 지배구조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네. 미국보다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프 위치 한번 보시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분들 어저께 미국 주식 빠졌지만 직전 저점 1,500, 1,700은 않겠습니다. 네. 그냥 1,500에서 1,200 그냥 지그재그예요. 그런데 상해 증시가 지금 딱 여기 보시면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접전 그렇죠? 수준이네요.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보다 빠지는 건 요 하단에 거의 뭐 3,200을 지지 실패해서 뭐 3,000 가까운 근처까지 추가 하락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네. 한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변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쌍바닥 지지하고 또 상단 에너지 나오면 오히려 우리 중국 연골고리의 쌍순환 전략의 내수주나 중국 관련주들 또 중국 관련주에서 또 연결되는 SOC나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요새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연결고리에 정책 연결고리 종목들로 핀셋으로 특화되니까 저는 촉상으로는 오늘이 우리 시장을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코스닥의 급락을 오늘이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코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8, 9월 달에 제가 코스닥은 쉬어라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코스닥 쪽도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급락한 종목들 중에 아까 전장, 자동차, 그 다음에 물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 전략 권해서 오히려 연말 연초에 어떤 큰 변화가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월 달까지는 네. 이전 그동안 박스로 봤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굉장히 나쁘게 봤는데 그렇죠. 이 전략을 이제는 전환시키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의 저점이다, 코스닥은.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우리가 공포스럽잖아요. 네.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대주주 이게 이제 시장을 그동안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 고점에서 30에서 50% 종목이 허다합니다. 네. 이제 그 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겁낼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이제부터는 코스닥 종목들의 정책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